하지만 이번에는 미켈란젤로의 인간관계는 왜 실패했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천장화를 그리기 전에 원래 하던 일이 있었어요. 바로 그 당시에 교황 율리우스 2세가 자기가 죽으면 묻힐 무덤을 만들라고 지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미켈란젤로에게는 이게 너무 행복한 그런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조각을 너무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원래 미켈란젤로가 처음에 그 그림을 공부하다가 이제 그림을 그만두고 조각가의 길로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림은 별로 흥미가 없었고, 그래서 이제 주로 조각에 매진을 했었는데, 조각가로서 이 교황의 무덤을 제작한다는 일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이죠. 자신의 커리어에 정점을 찍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조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열의가 가득 차다 보니까 채석장에서 아직 공사 대금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채석장에 가서 미리 그 대리석을 사놓기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공사 대금이 지급이 되지 않고 교황과도 연락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이제 뭔가 좀 슬슬 이제 미켈란젤로가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그때 왜 그렇게 교황과 연락이 안 됐느냐? 교황이 새로운 프로젝트에 아주 푹 빠져 있었거든요. 바로 성 베드로 성당을 새로 짓는 그 프로젝트를 이제 브라만테와 함께 진행을 하면서 자기 무덤에 관련돼서 이제 딱 머릿속에서 지워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켈란젤로가 이제 너무 화가 많이 난 거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화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교황은 정말 갑 중의 갑이에요. 왕보다도 훨씬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미켈란젤로는 아무리 잘 나가는 예술가라 하더라도 결국에는 교황이 시키면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을이거든요. 그런데 미켈란젤로가 성격이 보통이 아니다 보니까 교황에게 한마디를 합니다. 날 다시는 로마에서 찾을 생각을 하지 말라고 선전포고를 해버리고는 고향 피렌체로 돌아가 버려요. 자, 그랬더니 이 율리우스 2세도 미켈란젤로만큼 성격이 호락호락하지가 않거든요. 아니, 감히 일개의 화가가 자기 외한테 이제 큰 소리를 쳤는데, 아이고 그러십니까 할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당장 이제 미켈란젤로를 잡아오라고 했죠. 그랬더니 미켈란젤로도 사람인지라 얼마나 불안해요. 이제 잡혀가면은 어떤 벌을 당할지 모르고 또 사과는 하기 싫고 하니까 거의 1년 동안 숨어서 지내요. 그런데 집요하게 그 율리우스 2세가 피렌체 공화국에 막 공문을 보내서 막 데리고 와라 이렇게 압력을 가하니까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1년 만에 미켈란젤로가 교황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그 미켈란젤로의 실패한 그 인간관계 원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두 사람 사이에 그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했다라는 거죠. 사람이 뭔가 자신의 의사 표현을 할 때는 단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갑자기 이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갑자기 강한 제스처를 취하면 상대방은 거기에 대해서 너무 놀라서 한 발짝 더 멀어지게 마련이에요. 만약에 미켈란젤로가 자신의 불만을 제대로 전달을 하려고 했다면 단계를 거쳤어야 했을 거예요. 처음에 편지를 보내서 얘기를 한다던가 교황에게 몇 번 이렇게 노티스를 해줘서 교황이 거기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줬어야 했는데 미켈란젤로는 전혀 그런 게 없이 바로 그냥 다짜고짜 못해 먹겠다고 난 사표 내겠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일을 그만둘 때 적어도 몇 주 전에는 상사한테 새로 사람을 구할 기간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미켈란젤로는 그런 게 전혀 없었던 거죠. 그렇다고 교황은 잘했느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교황 역시 자신의 권력을 이용을 해서 강압적으로 미켈란젤로에게 일을 시키려고 했었던 거죠. 자, 하지만 결국에는 이 미켈란젤로가 교황에게 이제 무릎을 꿇으면서 교황이 시키는 대로 이제 일을 해야 했는데 교황이 이제 그 보수 공사를 바로 미켈란젤로에게 맡깁니다. 자,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어쩔 수 없이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이제 해야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켈란젤로는 그림 그리는 걸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그림을 그려본 적도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미켈란젤로가 천장화를 그린다 했을 때 주변 반응은 어땠을까요? 주변 반응은 굉장히 싸늘했습니다.
왜냐면 그 미켈란젤로는 주변에 이제 많은 예술가들이 있었지만 친하게 지내는 예술가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특히 그 천장화를 그릴 때의 그 기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켈란젤로가 실패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천장화를 그릴 때는 프레스코 기법을 이용을 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프레스코 기법이 뭐냐면요, 벽화를 그릴 때는 만약에 유화물감 같은 걸 이용을 해서 그리면 그림이 쉽게 이제 떨어져 나오겠죠. 기름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프레스코 기법은 석고 반죽을 이제 붙여서 그 반죽이 물기가 아직 촉촉히 남아 있을 때, 프레시할 때 색을 입히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뭐 습도, 온도 이런 거 조절도 잘 해야 되고, 그림을 만약에 잘못 그렸다면은 수정을 할 수가 없이 그걸 아예 다 떼내고 다시 반죽을 붙여서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전문가들도 사실은 너무 어려운 그런 까다로운 기법이었기 때문에, 특히 프레스코 그림을 전혀 그려본 적이 없는 미켈란젤로가 100평이나 되는 그 거대한 크기를 프레스코로 채운다는 거는 당시에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100% 실패할 거라고 예상을 한 거죠. 자, 실제로 미켈란젤로가 실패를 했느냐? 실패를 했습니다. 또 고집이 있으니까 누구한테 이제 물어보지도 않고 바로 이제 막 작업을 시작을 했는데, 1년 반 동안 그린 그림들이 이제 겨울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곰팡이가 핀 거예요. 그래서 1년 반 동안 했던 작업을 다 떼내야 했습니다. 그제서야 이제 미켈란젤로가 전문가들에게 이제 조언을 받고 다시 그림을 그려야 했죠. 처음부터 준비를 좀 잘 했다면은 시간과 그 노동을 좀 절약을 할 수가 있었을 텐데, 이제 그런 이제 소통의 부재가 여기에서도 이제 드러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미켈란젤로가 굉장히 이제 힘들었어요. 마음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이제 일이 힘들 때는 가끔 이제 이렇게 혼이 나간 것 같죠. 나는 누구고 여기는 어디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미켈란젤로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꾸 이제 사람들한테 큰 소리 쳐놓고 나 혼자 다 하겠다고 했는데 잘 안 되고 하니까 막 도망가고 싶고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드는 거죠. 여기서 그냥 다 놔버리고 또 어디론가 숨고 싶고. 그래서 뭐 이제 가족들한테 보낸 이런 편지를 보면은 나는 뭐 돈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이런 푸념을 하기도 합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편지는 친구에게 자신의 이제 막막한 심정을 시로 써서 보내준 편지예요. 이 편지의 내용을 이제 이렇게 한글로 옮겨봤는데, 내용이 보니까 뭐 턱수염은 천장을 향해 있고 물감이 자꾸 막 뚝뚝 떨어진다 얼굴에, 허리는 이렇게 막 휘었고, 뭐 이런 이제 육체적인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미켈란젤로는 실제로 이 천장화를 그리면서 몸이 많이 망가져요. 물감이 자꾸 몸에 떨어져서 피부염에 걸리고, 또 이제 허리 디스크도 오고, 한쪽 눈은 또 시력이 굉장히 나빠져서 거의 실명에 가까운 그런 이제 경우를 당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갑상선 종까지 이때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이제 굉장히 많이 힘들었을 텐데, 또 한편으로는 이 편지를 보면은 미켈란젤로가 어떻게 작업을 했는지도 볼 수가 있어요. 미켈란젤로가 지금 어디 서서 천장화를 그리죠. 천장의 높이가 20m인데 과연 위에다가 어떻게 그림을 그렸느냐? 바로 나무로 된 육교 같은 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 위에 계단을 이제 올라가가지고 그 판자 위에 서서 그림을 그린 거죠. 밑에 이제 뭐 물감 같은 거 이렇게 놓고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자, 미켈란젤로가 사실은 이렇게까지 또 힘들 필요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제자들을 믿고 일을 맡겼다면, 그리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처음부터 들었다면은, 그럼 일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가 있었겠죠.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혼자서 다 그린 거는 결국에 자신의 조수들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 해야 직성이 풀리는 거죠. 다른 화가들 같은 경우는 또 예를 들면은 17세기의 화가 루벤스라는 화가가 있는데, 루벤스는 많은 조수들과 이제 일을 분업을 해서 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계약서를 쓸 때도 조수가 어디까지 그림을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그림을 그리냐에 따라서 또 금액도 다르게 측정을 하고,
그래서 누구나 루벤스 화실에 가서 그림을 그리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일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미켈란젤로는 어떤가요? 조수들이 뭔가 일을 맡겨줘야 그림을 더 자기가 그려보고 더 성장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기회조차 주질 않으니까 미켈란젤로 밑에서 그림을 별로 도와주고 싶지 않았겠죠. 허드레님만 시키는데 누가 그 밑에 있고 싶었겠어요. 자, 결국에 이 이제 미켈란젤로를 과연 이제 리더로서 보았을 때 뭐가 문제였는가? 자신 리더라는 사람은 결국에는 그 조직을 이끌어가는 감독이지 자신이 직접 무대 위에 올라가서 공을 던지는 선수는 아니라는 것을 바로 이 미켈란젤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좀 확인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